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일기. 요즘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어.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우리나라 곳곳에서 비 피해가 좀 심각하더라고. 해마다 여름이면 인명사고가 일어나는데 앞으로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다. 일단 근황을 기록하자면 손등에 있는 상처는 실밥을 다 풀었고 아직 다 아물지는 않아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 그리고 손 다치고 나서 며칠 동안 콧물이 나오고 목이 매우 아프고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이게 혹시 코로나였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그냥 감기를 하기에는 지금까지 겪어본 중 목이 제일 아팠고, 그리고 의심하게 된 계기가 미각이랑 후각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때 혹시 코로나였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뭐 이미 다 앓고 난 뒤라서 굳이 검사를 하진 않았어. 그래도 외출을 자제하고 다 나을 때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조심했지. 아직도 미각이 다 돌아오지 않아서 과자를 너무 먹고 싶어서 오늘 과자를 좀 여러 가지를 샀는데 평소에 되게 맛있게 먹었던 과자 맛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 엄청 짠 맛만 난다든지 약간 비린내가 난다든지 그래서 좀 아쉬웠어. 빨리 미각이 제대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요새는 비가 와서 그렇게 많이 덥지 않거든. 그래서 에어컨을 매일 틀진 않는데 오늘은 좀 습하고 그래서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기온은 들쑥날쑥하지 않는데 내 체온이 뭐 컨디션에 따라 기분에 따라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좀 덥게 느껴져서 지금은 에어컨을 켜고 있거든. 그래서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마이크에 잘 잡히는데 지난번에는 이게 냉방 상태가 아니어서 노이즈가 잘 보정이 됐거든. 지금은 그때랑은 좀 다른 노이즈가 들어가서 만약에 보정이 제대로 안 되면 이 녹음은 업로드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길을 내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오른손을 다치는 바람에 오른손에는 물이 닿으면 안 됐거든. 그래서
운동을 자제해야 되는데 오른손이고 또 항상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손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처음 예쁘게 꼬맸을 때처럼 아무렇지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아쉬워. 병원에서는 연고를 줬는데 그 연고가 하나에 3만 원이 넘더라고. 성형외과에서 쓰는 그런 연고라는데 그걸 냉장 보관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깜빡한 거야.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상온에다 놔뒀는데 효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 비싼 건데 되게 조금이거든. 10g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게 3만 원이니까 그거를 제 상처에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면봉으로 발라주라고 했거든. 근데 아직 진물이 나와서 그냥 내 의미대로 챗GPT한테 자문을 구한 후에 그 드레싱을 좀 더 며칠 하려고 진물 안 나올 때까지 봄 드레싱으로 관리를 하다가 더 이상 피나 진물이 안 나오면 그때 그 상처 연고를 바르려고 해. 3살 예쁘게 잘 아물게 하는 그런 연고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뭐 주름에도 발라주면 좋다는데 나중에 남으면은 눈가에도 한번 발라봐야겠어. 내가 어디까지 내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에 오픈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많이 고민이 되거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좀 불편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내 취지는 일기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 나는 독립을 하면서 이제 세대주가 되면서 내가 뭐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 보니까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어. 그래서 주거급여랑 의료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야. 그 월세의 일부를 지원받고, 그리고 의료급여는 2종이라서 여러가지 감면이나 경감 혜택을 받고 있어. 이외에도 기초수급자한테 주는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 그거를 열심히 받으려고 많이 알아보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 그 중에 요즘에 가장 큰 관심사가 민생회복지원금이거든.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좀 더 큰 금액을 지원해주잖아. 그래서 그걸 받으면은 어디에 쓸지 되게 기대에 부풀어 있는 상태야.
일부러 그걸로 장을 보려고 지금 막 계란도 다 떨어지고 김도 다 떨어지고 냉장고가 텅텅 비어가는데 그거 기다리고 장도 안 보고 있어. 가까운 슈퍼에 가서 사야 할 것들이 아주 많고, 그리고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도 많이 사 먹을 계획이거든. 아마 거의 먹는 데만 있을 것 같아. 기한 내에 다 소비를 해야 되니까 먹는 거랑 그리고 콘택트 렌즈 사는데 쓰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그거 나오기만을 계속 손꼽아 기다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 그리고 손을 다치면서 자율신경 치료는 잠깐 쉬기로 했는데 그냥 그만 맞을까 하고, 따져보니까 의료급여 때문에 굉장히 싼 금액의 주사를 맞았지만 그래도 너무 자주 맞아서 그동안 그 금액이 되게 크더라고. 거기에 사용한 그 돈이 되게 많은 지출을 했구나, 이걸 딱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좀 그만 맞아야겠다 해서 요새는 병원에 그 손 드레싱 받으러 실밥불러 그거만 가고, 이제 그것도 끝났으니까 앞으로 외출을 할 일이 좀 없어졌지. 덥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잘 됐지만 너무 집에만 있으면 또 안 좋으니까 지원금 나오는 걸로 나가서 직접 가게 가서 사 먹기도 하고 그래야겠어. 오늘은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는데 다음에 이어서 더 해보기로 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할게. 안녕.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일기. 손 다치고 나서 실밥을 풀 때쯤 녹음을 한번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편집할 때 다시 들어보고 이거랑 같이 올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 녹음하는 것만 올리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대충 정리를 하자면 손은 잘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손 다치고 나서 감기인 줄 알았던 게 다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아니었나 싶더라고. 목이 좀 많이 아팠고 그 다음에 미각 후각을 잃어서 한동안 맛을 못 느꼈었거든. 후유증이 일반 감기랑 좀 달라서 코로나가 아니었을까 그냥 짐작만 하고 있어. 내가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렸었거든.
백신도 안 맞았었는데 왜냐면은 집에만 있으니까 걸릴 일이 없었거든. 근데 최근에 걸린 게 병원 다니다가 걸린 것 같아서 좀 아이러니하네. 병원 말고 가는 데가 없으니까. 아, 그리고 손 다치고 나서부터는 자율신경 치료 그 주사 맞는 거는 좀 당분간 쉬고 있고, 근데 좀 어이없고 좀 부담스러웠던 게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 뭐 내가 맨날 가다가 안 가니까 걱정돼서 한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뭔가 우수고객 관리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것 같아서 약간 뭔가 안부 전화를 받았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 약간 내가 호구 잡히는 것 같은 느낌 들기도 하고 병원에서 환자한테 웬 전화를 하나 그래서 좀 다시 가려다가도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 아 맞다, 지난번에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얘기를 했었지. 내가 생계수급은 안 받고 생계급여는 안 받고 주거급여랑 의료급여를 받고 있거든. 그래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어서 내가 그동안 주사를 맞을 때 금전적인 부담이 크지 않았거든. 원래는 몇만 원짜리 주사인데 난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맞고 있었지. 뭐 내가 의료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절대로 맞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여러 번 자주 맞으니까는 금액이 꽤 되더라고. 내가 지출하는 금액도.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생각을 했지. 그리고 또 일주일 전쯤에는 경조증이 좀 나타났었어. 그래서 한 4월 정도 좀 고생을 하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말을 하고 다음에 약을 좀 늘렸어. 약을 늘리고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고 해서 지금 먹는 중이고 보통은 4주치를 지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치만 지어서 또 금방 병원에 가야 하지 번거롭게도. 근데 좀 가벼운 경조증이었고 조울증 의심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각하는 그런 경조증이었고 짧고 가볍게 지나갔는데 지금은 좀 무기력이 온 상태여서 기분이 좀 자주 다운이 되고 원래 평소에 하던 것들도 잘 못하겠고 그런 상태예요. 지금 녹음도 사실은 억지로 하고 있어. 그냥 지금 안 하면은 또 너무 텀이 길어질 것 같고 더 하기 싫어질 것 같아서. 지원금이 들어왔어. 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더 많은 금액을
있게 됐지. 그래서 그걸로 거의 식비로 사용이 될 것 같아. 근데 가까운 곳에 장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좀 아쉬워. 경조증 시기 때 그 RPG 게임을 시작했는데 아이패드에다가 깔아서 레벨업하는 그런 게임을 시작했는데 그림체가 약간 지브리 그런 그림체여서 그런 그림체인 게 아니라 지브리 그림체여서 그림이 예뻐가지고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경조증 때 되게 웃겼던 게 그게 게임하면서 그림이 예쁠 때마다 기분이 막 너무 좋고 너무 설레고 두근거리고 막 신나고 그랬었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내가 기분이 좋을 일이야? 하면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었던 것 같아. 지금도 예쁘고 좋은데 애가 약해가지고 빨리 깨야 되는 퀘스트들을 못 깨고 자꾸 죽어서 그냥 지금 자동 사냥 돌리고 있는데 원래 나는 이런 게임을 잘 못해. 그냥 잠깐 하다가 마는 것 같아. 오랫동안 꾸준히 키우는 거를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래픽 때문에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잘 실증을 느끼는 것 같아. 그리고 이사 날짜가 정해졌어. 내가 이사 가기로 한 곳이 국민임대 아파트거든. 국민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거기는 이제 입주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축이라서 2달 정도 주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계약이 끝나고 나서 한 3일 뒤에 입주 시작일이더라고. 그래서 날짜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집주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집주인이 오케이를 해가지고 그 입주 기간 첫날에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아. 9월 중순쯤에 사전 점검을 가게 되고 내가 전에 부모님이랑 살던 집도 국민임대 아파트였거든. 물론 좀 여러 가지 불편도 있었지만 그래도 되게 만족스러웠거든. 그런 금액에 그런 아파트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게 되게 만족스러워서 내가 독립을 하게 된다면 국민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 약간 꿈 같은 게 있었는데 나는 그 비용조차도 나한테는 없어서 부담이 크게 돼가지고 포기했었어. 근데 잘 알아보니까 이게 뭐 최저 보증금으로 살아도 되고 결정적으로 내가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서 현실성을 보게 됐지. 그래서 독립을 하고 나서부터 좀
열심히 파악하기 시작했어. 국민임대 아파트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공부하고 알아보다가 나는 구축보다는 좀 사람들이 몇 년 산 그런 곳보다는 좀 처음부터 내가 첫 입주자로 살고 싶다. 그래서 신축을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서 기다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침 신축 모집이 떠가지고 신청을 했고 신축을 더 신청하게 됐던 게 그 가까운 지역에 살지 않아도 소득이 낮은 게 우선 선발이라서 더 당첨될 확률이 높거든. 그래서 가까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소득이 낮으면 더 이렇게 우선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첨이 됐고,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모집을 할 때처럼 지역이 우선이 됐다면은 나는 당첨되기 정말 정말 힘들었을 거야. 가능성이 희박했을 거야. 아무튼 그래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가족들이랑 지금보다는 좀 더 가깝게 될 거고 대신 친구랑은 다시 좀 멀어지게 되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놀고 하면 되니까. 내가 어렸을 때, 한 7살 때? 그때,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게 됐었어. 네. 그 전에 살던 집이 연탄으로 난방을 하고, 화장실이 집 안에 없고, 집 밖에 그 재래식으로 있는 화장실을 쓰고, 부엌도 거의 뭐, 아궁이 떼던 그런 부엌에 그냥 가스레인지만 올려놓고 그렇게 사는 막 마당에 그 펌프 있고 막 펌프로 물을 푸거나 아궁이를 떼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낡은 집에서 살다가 집에 화장실이 있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그런 집으로 이사 오니까 너무 좋았고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거든.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8살 돼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내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됐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우리 집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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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고 그러니까 그 아는 식구들이 살기에는 너무 좁은 곳이고 뭔가 내가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지. 친구들이 집에 와서 막 놀랬어. 어떻게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냐. 그랬었지. 그리고 그때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 대신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말을 썼는데, 용어를 썼는데, 그때 7살 때부터 한 20대 중반까지 계속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아왔었어. 그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한부모 가정이고 자녀가 많고 또
연로하신 할머니랑 같이 살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지. 그랬어도 그 당시엔 지금보다 더 이렇게 별로 그렇게 복지 혜택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이 좋은 걸 누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었으면은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었을 거야. 여기저기서 후원이나 장학금 같은 것도 받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뭐 학비나 그런 것들 감면받고 그런 게 있었거든. 근데 애써 당당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좀 수치스럽던 순간들이 있었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마다 좀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지게 될 때마다 음, 어색해지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 근데 20대 한 중반쯤 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게 뭔가 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이 뭔가 낙인 같은 거를 좀 지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결국엔 난 실패를 했잖아, 사회 진출에. 어, 그러다가 한 긴 세월이 흐르고 나서 어, 독립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내가 살 길이 다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거더라고. 근데 그때랑은 달리 지금은 이렇게 주거, 생계, 의료, 교육 이런 게 다 나눠져서 따로따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 생계수변은 받지 않지만 어쨌든 주거급여랑 의료급여만 받아도 나한테는 큰 지출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또, 그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약간 조롱거리가 되곤 했었는데, 그 동네 사는 애랑 놀지 말아라, 막, 그런 부모님이 있어서 나한테 대놓고, 막 엄마가 거기 사는 애랑 놀지 말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었고, 내가 거기 사는지 뻔히 알면서 막 다 들리게 거기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다, 뭐 거지들 사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애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억이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꿈을 또다시 꾸고 있다는 게 결국에는 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게 막 패배감 같은 게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웃기다, 좀 재밌다. 뭐가 그렇게 뭐 수치스럽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음, 나는 지금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일을 하고 하는 게 하는 게 힘든 상황이니까. 근데
이렇게 기초수급자 관련된 얘기 댓글을 보면은 뭐 사지 멀쩡한데 기초수급자로 산다 막 이런 글들이 보이거든. 그래서 좀 내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겉보기에는 사지가 멀쩡한데 수급자가 됐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근데 약간 도덕심보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는 게 정당한 건지 아니면은 뭔가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건지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나는 재산도 없고 벌이도 없고 해서 자격이 돼서 받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의료급여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1종이 되는 거고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다른 조건이 될 때 해당이 되거든. 근데 나는 일부러 2종을 받지 1종은 받기도 어렵지만 내가 근로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하는 것도 되게 슬픈 일인 것 같았어. 그리고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근로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노력하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그,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거는 뭔가 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나처럼 독립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그리고 막막해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정보를 주고 싶은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재산이 없고, 어, 그 기준이 있거든. 그 기준보다 재산이 적고, 그리고 수입이 적으면 그 조건에 해당이 돼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LH나 뭐 SH 같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복잡하니까 유튜브에서 정보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존댓말을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근데 존댓말 쓰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가끔 누군가랑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혼자 일기에 기록하는 느낌도 좋지만 대화하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언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지원금 받고 편의점 가서 과자 3봉지랑 젤리 3봉지랑 음료수 6병 사와가지고 과자 3봉지 다 먹고 젤리 1봉지 먹고 음료수 1병 먹고 밤 10시에 그렇게 다 먹었더니 배가 빵빵해지더라. 요새 배가 너무 나왔어. 살이 좀 쪘고
이게 약을 바꾸면서 살이 찐 건지 아니면 많이 먹어서 찐 건지 모르겠지만 특히 배가 나와서 다른 데는 쪄도 되는데 배가 나온 건 정말 못 봐주겠어. 그래서 뱃살 빼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도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녹음한 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올리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기록을 하고 싶거든. 그래서 올리는 쪽으로 최대한 편집을 해보도록 해야겠다. 저는 전기요금을 경감받거든. 그래서 에어컨을 켜고 지낼 수가 있는 건데 원래 부모님이랑 살 때는 에어컨을 안 켜거나 에어컨을 켜도 너무 멀리 있어서 내 방에 들어오기가 힘들었거든. 찬 공기가 들어오기 힘들어서 그냥 아예 포기하고 문 닫고 혼자 찜통 속에서 지내고 그랬는데 혼자 사니까 에어컨 틀고 계속 지낼 수 있어서 환경하에는 안 좋지만 쾌적하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최소한 28도에다가 그 절전 모드로 해가지고 아주 약하게 돌아가게 그렇게 지내고 있어서 기후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 그래서 이사 가서 그 집에는 이제 이런 옵션이 없는데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에어컨은 사기로 했어. 에어컨은 원래는 안 사려고 했었는데 에어컨을 켜고 지내보니까 꼭 있어야겠다. 내가 덥고 습하면은 굉장히 아파서 에어컨이 있어야겠다 생각이 드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사기로 했지. 녹음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또 딴 소리를 했네. 아무튼 그럼 다음에 또 근황을 전하러 오겠습니다. 안녕.